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Y뉴스에서는 오늘 뭘 가지고 오셨어요? 대선 후보 검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각 네. 당의 대선 후보들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대선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자녀를 두고 공방이 거셉니다. 그러니까 검색어를 지금 보면요. 안철수 딸, 문재인 아들 이 검색어가 매일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대선 주자 아들, 딸들 왜 순환당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 1, 2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 얘기들도 있죠, 있기는. 예, 문재인 후보는 아들의 취업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유학 중인 딸의 재산 공개 고지 거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두 아들의 예금이 문제가 됐지만은 여론조사에서 10%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지 의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불거지고 있는 문재인 아들, 안철수 딸. 우선 문재인 후보 아들의 그 취업 특혜 논란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팩트 체크를 하자면 시간이 꽤 길어지거든요. 예. 요 문제는 아마 다른 데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건 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해명은 이런 겁니다. 지난 10년간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해온 얘기다. 내용이 다 밝혀졌는데 언론에서 자꾸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채용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할 수 있는 해명의 전부다. 이게 문재인 후보의 해명입니다. 이 논란에 대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이미 거고. 감사에서 특혜의 증거는 없다는 게 나왔죠. 이거 없었다고 이렇게 밝혀진 거고. 하지만 국민의당은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예. 자, 요 얘기는 계속 왔던 얘기인데 어제 이제 갑자기 불거진 게 안철수 후보 딸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게 2013년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때는 유학 중인 딸의 재산이 9,400만 원이라고 공개를 했어요.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재산 공개 고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 대변인은 딸이 독립 생계자이기 때문에 재산 공개 고지를 거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독립 생계자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규정은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딸의 수익이 조교로 하면서 2013년도 기준으로 한 3,400만 원, 예.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약 4,4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 이게 세대 분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고요. 독립생계이면서 동시에 세대 분리가 된 경우는 안 해도 되지만 세대 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미확인이라는 거죠. 주민등록 등본을 내주면 되는데 예. 유학 중이다 보니까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사실 근데 스탠퍼드 대학의 학비나 생활비를 감안하자면은 이 조교급여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공개 고지를 거부한다면은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딸 재산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 국민들께서는 어떤 것이 의혹이고 어떤 것이 네거티브인지 알고 있다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자, 대선 후보 자녀들이 왜 이렇게 검증의 중심에 서는가. 지금 대선까지 28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가장 뜨거운 게 문재인 아들 안철수 딸. 왜 이런 건가? 오늘 와인은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 후보의 아들이나 딸들이 순환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대통령의 아들들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 과거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사건인데요. 그렇죠. 현철 씨는 소통령으로 불리면서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하고 수십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는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죠. 예.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예. 김대중 정부에서도 새 아들들의 문제가 불거졌고 대통령 재직 중 아들들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후보와 후보의 아들이나 형제들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된 겁니다. 그렇군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은 대통령의 아들들이나 가족들의 권력형 비리가 계속 터지다 보니 아들이나 딸, 형제들에 대해서도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 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다. 배경이 있단 말씀. 예.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보다 후보를 때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본인 때리는 건 좀 어려워도 각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후보 본인에 대한 공격은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은 정치 공세로 치부되기가 십상입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이쪽 주장에 반론을 달아줘야 되니까. 예. 그렇지만 아들이나 딸의 문제는 후보에게는 아킬레스건이며 캠프에서는 해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예. 1997년과 2002년 이해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 병력 비리 의혹은 예. 낙선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결정적이었죠.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혔다면 모르겠지만은 이 의혹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으면서 두 번이나 이해창 후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하. 또 뭐 아들이나 딸 외에 형제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형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상덕 씨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재직 기간 내내 봉화대군, 영일대군 등으로 불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후보 본인보다 때리기에 쉽다. 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언론들의 먹잇감으로 손쉽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에게도 먹잇감이 된다? 좋은 먹잇감이 된다? 대선은 후보의 자질과 정책 등에 대한 검증이 핵심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하더라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치권에서 네거티브만 한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보도는 네거티브 내용만 되풀이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받아쓰기만 할 게 아니라 예.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아하.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선 후보의 자질이나 비전, 정치 철학 이런 걸 검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보다는 후보의 가족들 약점만 잡거나 말 꼬투리 잡기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 기자들, 뭐 권영철 기자도 포함입니다. 네.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뭐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아니 아들이나 딸이면 굉장히 중요한 가족인데 문제가 있다면 검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합니다. 명백한 불법이 있다면 검증을 해야 하고 그런 후보자는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경우도 불법이 있거나 특혜가 있다면 당연히 검증해야 하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옳습니다. 검증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정작 대선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 정치 철학, 리더십 등에 대해서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하면서 예. 자녀들의 문제에만 치중한다면 그건 본말이 전도되는 겁니다. 같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저것이 같이.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예. 본질을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 가지고만 결국 대통령이 뽑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 대선은 끝나자마자 인수 기간도 없이 출범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만큼 후보나 내각의 구성원이 될 참모진에 대한 검증이 시급합니다. 근데 후보들이 예. 언론의 검증 노력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취재가 어렵다는 기자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사실은 뭐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거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빠져나가버리고 예, 예. 답변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2012년 대선 후보 토론 때 박근혜 후보가 민감한 질문을 받으면은 빠져나가죠.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요, 그건 확실하게 할 겁니다. 이랬지만은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기되는 의문을 모르쇠하거나 동문서답식으로 빠져나갈 경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그럴 합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후보 양자 간 토론이 이뤄진다면은 철저하게 묻고 따져야 할 겁니다. 예.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뭐 사실 답변하지 않고 빠져나간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이 되겠다면은 의문에 진지하게 답변해야 하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난다면은 의미 없는 문제 제기, 문제를 위한 문제 제기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유권자가 똑똑하게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 어려운 부분 오늘 짚어주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